KR 배구 360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여자 배구 FA 시장은 솔직히 말해 크게 설레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전체적인 자금 규모는 줄었고 선수 이동도 제한적이며 각 구단은 눈치만 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봉 총액 상한선은 5억 4천만 원, 과거처럼 눈길을 사로잡는 대형 계약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FA 명단을 살펴보면 고액 연봉의 베테랑 선수들, 그리고 기량 평가가 엇갈리는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누군가는 웃게 되지만 또 누군가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FA 분위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이 있습니다. 기량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을 받을 수 있느냐가 관건인 선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 여자배구 FA 시장을 감정 없이 냉정하게 짚어봅니다. 과연 누가 최대어로 살아남을지, 그리고 누가 가장 어려운 선택 앞에 서게 될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026 여자배구 FA 시장은 출발선부터 이전과 완전히 다른 공기를 풍깁니다. 여자부 샐러리캡이 기존 8억 2,500만 원에서 5억 4천만 원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이번 FA는 누가 더 많이 쓰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끝까지 살아남느냐의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FA 명단의 무게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각 팀의 주전급 선수와 베테랑, 그리고 향후 전력 구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자원들이 대거 시장에 나옵니다. 흥국생명의 김수지, 도수빈을 비롯해 정관장의 정호영, 이선우, 안혜림, 현대건설의 김연견, 김다인, 한미르, IBK 기업은행의 황민경, 김채원, 한국도로공사의 문정원, GS칼텍스의 한수진, 페퍼저축은행의 박정아, 이한비까지 이름만 놓고 보면 상당히 화려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선수들이 FA 명단에 올랐다는 것과 실제로 시장에서 선택을 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나이, 포지션, 부상 이력, 대체 가능성, 그리고 줄어든 샐러리캡까지 고려해야 하는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번 FA는 단순한 재계약 시즌을 넘어 각 구단의 방향성과 냉정한 판단이 그대로 드러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구단별로 FA 시장을 살펴보면 각 팀의 고민과 의도가 더욱 선명하게 보입니다. 먼저 흥국생명입니다. 흥국생명에서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김수지와 도수빈입니다. 김수지는 나이만 놓고 보면 언제든 은퇴를 선택해도 이상하지 않은 베테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트 위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본인 역시 현역 생활 연장에 대한 의지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요시하라 감독 체제에서 김수지는 단순한 미들블로커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팀 컬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전술적으로도 신뢰할 수 있는 자원입니다.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과도한 경쟁보다는 합리적인 선에서의 동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면 도수빈의 상황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원클럽맨이라는 상징성은 분명하지만 리베로 포지션을 둘러싼 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있고 팀의 중장기 방향에 따라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정관장은 이번 FA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팀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 정호영이라는 최상급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호영은 분명 약점도 존재하지만 지금 리그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 신장이 좋은 미들블로커입니다. 높이에서 오는 압박감, 공격과 블로킹에서 만들어내는 존재감은 여전히 리그 정상급이며 이 점 하나만으로도 정호영의 가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터 교체 이후 중앙 공격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호영의 장점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고 있고 그 가치 또한 점점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FA 시즌 전체의 흐름은 구단이 이 선수를 붙잡을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시장에 내놓을 것인지에 따라 크게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선우는 또 다른 결을 가진 카드입니다. 여전히 리시브에서는 약점이 존재하지만 공격에 초점을 맞춘 기용 속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팀 사정을 고려하면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자원입니다. 안혜림은 멀티 포지션 소화가 가능한 선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시장에서 큰 금액을 형성할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정관장 잔류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입니다. 현대건설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묵직한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김연견과 김다희는 각 포지션을 상징하는 선수들입니다. 김연견은 설명이 필요 없는 리베로이고 팀과의 유대감과 상징성을 고려하면 굳이 큰 변화를 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반면 김다희는 전혀 다른 결단의 문제입니다.
리그에서 손꼽히는 안정적인 세터이자 국가대표 주전급 선수인 만큼 만약 시장에 나온다면 모든 팀이 가장 먼저 주목할 카드가 됩니다. 세터 포지션은 한 명의 이동만으로도 팀 전력이 크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김다인의 선택은 이번 FA 시장 최대 변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르는 출전 빈도는 높지만 역할이 명확한 원포인트 자원인 만큼 FA 이후의 거치는 다소 불투명합니다. IBK 기업은행은 베테랑 관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황민경은 전성기의 폭발력은 줄었지만 여전히 리시브와 수비, 경기 운영 면에서는 충분히 가치 있는 선수입니다. 다만 과거 수준의 계약 규모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구단과 선수 모두 현실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채원은 미래지향적인 성격이 강한 자원으로 대형 시장 이슈보다는 내부 리빌딩 카드에 가깝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문정원 한 명으로 설명이 됩니다. 임명옥 이후 생긴 리베로 공백을 완벽하게 메운 선수이고 사실상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도로공사로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나이는 변수지만 여전히 팀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카드입니다. GS칼텍스의 핵심은 한수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입니다. 운동 능력에 의존했던 스타일은 점점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리베로 전향 이후에도 안정감에는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름값, 과거 기대치, 그리고 현재 기량 사이의 간극을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페퍼저축은행입니다. 이 팀에서는 단연 박정아에게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연봉에 비해 경기력, 팀 성적, 공격 효율 등 모든 지표에서 냉정한 평가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등의 기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폭 삭감, 저비용 계약, 심지어 은퇴까지 모든 시나리오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한비 역시 파워라는 장점은 분명하지만 기복과 안정성 측면에서 애매한 위치에 있어 대형 경쟁보다는 잔류 쪽이보다 현실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번 FA 시장은 단순히 누가 풀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각 구단이 어떤 기준으로 선수를 평가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냉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나는 무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FA의 핵심은 감정이 아닌 숫자와 방향성, 그리고 결단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여자 배구 FA 시장의 본질은 대규모 이동이 아니라 선별과 정리에 가깝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느냐보다 어떤 구단이 어떤 기준으로 선수를 남길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한 시즌입니다. 보상 구조가 바뀌고 구단 운영이 점점 현실화되면서 이름값만으로 시장을 지배하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정호영, 김다인처럼 여전히 성장 곡선 위에 있고 대체 불가능한 자원들은 여전히 최대어로 평가받지만 그 외 대부분의 선수들에게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보다 계속 코트에 설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FA 시장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은 단연 박정아입니다. 한 선수의 선택과 결과가 연봉 구조를 바꾸고 팀 전략을 흔들며 나아가 리그 전체의 분위기까지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박정아의 FA 결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 배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 부탁드립니다.